네, 메타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어떤 상용 솔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FE 솔버, FA 솔버부터 해서 CFD 솔버 그리고 서머 어널리시스 솔버까지 지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3D 모델이나 2D 모델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지 혹은 뭐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PC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빠른 리스폰스를 가지는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GPU 엑셀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고성능의 그래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낮은 리소스 가지고 핸들링 할 수도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모델에서의 물리량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 레포트 기능 내에서 스프레드시트라든지 혹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메타 포스트 프로세서 내부에서 생성이 가능하고, 그 부분들이 뭐 고급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파이썬이라는 그 고급 언어 환경에서,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세션이라고 하는 뭐 사용자가 사용하는 로그 내에서 그러한 뭐 로그들을 우리가 수정,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솔버들을 어떤 인풋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왼쪽에서 보시면은 뭐 구조 해석 솔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력 개발팀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타 CC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오픈폼이라든지 플루언트와 같은 다양한 상용 혹은 프리웨어의 어떤 솔버에 대한 대응도 메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엘리먼트 그리고 어떤 그 포스트 방식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스타 CCM의 뭐 폴리헤드럴 엘리먼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해전체를 표현을 하는 MRF라든지, 그리고 뭐 그 격자 이동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는 오버셋 메시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플레인이라든지 뭐 아이소 서피스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어떤 뭐 형태를 본다든지, 혹은 생성된 아이소 서피스에다가 뭐 다른 물리량에 대해서 어떤 입히는 형태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벡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LIC라고 하는 형태로 플롯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GUI, 그 GPU 액셀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뭐 고품질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CFD에서 주로 많이 보시는 볼륨 렌더링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트림라인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트림라인을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 개체에 투영시켜서 보는 오일 플로우와 같은 형태도 포스트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다양한 물리량들을 형상의 어떤 표면이라든지 혹은 사용자가 만든 임의의 섹션에서 플롯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프레저와 뭐 벨로시티의 벡터 같은 것들을 함께 보는 이러한 형태로도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시메트리라든가 혹은 그 페리오딕 같은 뭐 주기성을 가지는 어떤 형태의 모델에서도 이러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하프 모델로 해서 풀 모델로 어떤 포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매칭 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시험 환경에서의 사진과 그리고 결과를 매칭을 시켜서 좀 더 사실적인 결과를 보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뭐 FE 모델, 그 포스트 되어 있는 모델 자체에서의 마우스 액션이라든지 혹은 뭐 이동, 그리고 뭐 모델의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포스트를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에디터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애니메이션 에디터 툴과 더불어서 뭐 지금 예제에서 보시는 차량의 어떤 뭐 머티리얼 렌더링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대한 엔바이러먼트 매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포스트 프로세싱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뭐 다양한 어떤 모델에 대한 결과 분석이라든지 혹은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물리량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플 모델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노테이션, 뭐 주석 처리를 통해서 어떤 모델의 특정 위치에서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들을 연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칼큘레이션 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포스트 프로세싱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레포팅 측면에서 본다면 PPTX 파일과 같은 어떤 사용자가 재수정 가능한 파일, 뭐 XLS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와 같은 재수정 가능한 파일 형태로도 보고서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HTML이나 PDF와 같은 형태로도 보고서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P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에 지금 포스트가 되어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모델 자체를 파워포인트의 인터페이스에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캡처를 할 수 있고 그 내부에도 어떤 표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뭐 상용 파워포인트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레포트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포트들을 완성본을 메타 안에서 만드는 것도 충분한 자동화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뭐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이미지 정도만 따가지고 와가지고 뭐 외부의 어떤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결과들을 뭐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뽑아내서 그걸 뭐 후처리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 테이블 자체를 또 파워포인트에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화 측면에서 보면은 메타는 프로그램 내에 스크립트 에디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스크립트 환경 내에서 다양한 메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을 우리가 바로 찾아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바로 찾아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헬프 창에서 보시면 뭐 기본적인 어떤 예시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모델을 로드하는 API에 대해서 우측의 라이브러리에서 서치를 해서 하단에 있는 헬프를 확인을 해보시면 해당 API가 사용되는 예시 구문 정도는 이 에디터 환경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면 그 페이썬으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 인터페이스 내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환경이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우측에 보이시는 유저 커스터마이즈드 툴바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환경은 툴바 디자이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데요. 해당 툴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급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자기는 나는 만약에 프로그램을 못한다 그렇다고 해도 메타에서 제공하는 세션 파일, 저희가 모델을 불러오고 그리고 결과를 불러오고 출력하고 레포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히스토리로 기록을 하고 있는 세션 파일을 불러와서 해당 세션 파일 내에 저희가 사용자가 파라메터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라메터화해서 툴바 디자이너라는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치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든 것처럼 뭐 모델을 불러오고 결과를 불러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레포트에 대한 정의까지 해서 해당 인터페이스 내에서 어떤 특정 모델을 불러와서 레포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툴바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타의 기본 교육에서도 뭐 세션 파일을 이용한 커스터마이즈 툴바를 만드는 정도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교육에 참석하시면 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의 특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DB라고 하는 메타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파일 포맷입니다. 해당 포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그 모델에 대한 정보라든지 해석 결과 그리고 어떤 거기서 발생되는 특정 위치나 혹은 특정 파트들의 2D 플롯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리포트 자동화라든지 혹은 데이터들의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 세션이라든지 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이제 코렐레이션을 위한 시험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레포트라든지 혹은 특정 파트의 어떤 결과를 포스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혹은 영상 같은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메타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파일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메타DB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베타 CA의 SPDRM과 같은 시스템과 연계를 한다면 좀 더 뭐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메타 DB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파일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메타 DB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리절트 컴프레션 부분입니다. 지금 아쉽게도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스타 CCM 플러스 같은 경우에 해당 자료 내에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면 뭐 구조 해석에서 사용하는 LS 다이나 포맷이라든지 나스트란, 아바쿠스 이러한 포맷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스리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로스가 없이 저장을 한 파일인데 100% 어떤 원본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파일인데, 이러한 포맷에서도 뭐 LS 다이나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원본의 크기가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저장된 메타DB 파일을 다시 로딩을 했을 때의 시간 감소 부분을 표현을 한 건데요. LS 다이나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50%, 그리고 해당 파일을 다시 불러왔을 때는 뭐 63% 정도의 시간만 소요되는 형태로 뭐 그대로의 어떤 정확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러한 어떤 저장 용량 측면에서나 그리고 작업 시간 측면에서 아주 큰 효율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 솔버인 오픈폼 같은 경우에는 로스리스 환경에서 23%까지 데이터가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이 파일을 로딩할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5% 수준으로 아주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로시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 결과에서 발생하는 뭐 라운드 오프 값이라든지 혹은 뭐 모델을 더 단순화해 가지고 안사 메타의 주요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매핑을 통해서 뭐 결과를 조금 축소시킨다든지 하는 환경으로, 사실 사용자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로스 컴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이하로 줄어드는 환경, 그리고 다시 모델을 불러오는 로딩 과정에서는 거의 40% 이하 수준에서 모든 파일 포맷에서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이고, 스타 CC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뭐 컨택을 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뭐 어떤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사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바뀐 주된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가 기존의 24버전까지는 안사와 메타 간의 인터페이스 차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불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버전, 2025 버전에 진행이 되면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가장 큰 주안점을 준 거는 안사와 메타의 인터페이스를 통일시키는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익숙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 안사 2025에서와 동일한 형태의 인터페이스와 좌측에 있고요. 해당 인터페이스 내에 뭐 동일하게 뭐 include라든지 property라든지 이러한 탭들이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탭들을 뭐 콜을 한다거나 혹은 뭐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고정을 해제를 시키거나 하는 형태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뭐 안사와 마찬가지로 피킹 관련된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뷰 관련된 옵션들, 그리고 뭐 플랫 관련된 옵션들, 이런 부분들이 하단에 존재하는 형태로 거의 안사와 동일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모델을 저희가 처음 불러오면은 여기 그 좌측 중앙에 있는 임포트라는 환경에서 모델과 그리고 결과를 불러드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타C에서 제공하는 예제 모델을 하나 열어보면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결과 파일을 가지는 모델 내에서 우리가 모델을 불러오는 형태고, 여기에 리절트 부분을 한번 같이 불러봐 보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리절트가 기본적으로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당 형태에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창에 만약에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였다면 여러 가지 스테이트를 가지는 형태의 결과가 있었을 거지만, 지금 스테디 결과기 때문에 하나의 스테이트만 가지는 결과를 보이고요. 이때 스칼라 창에서 어떤 다양한 물리량들, 저희가 보고자 하는 물리량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벡터에서도 해석 결과에서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 중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리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로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리드가 됨과 동시에 마우스 탭이 그 결과 상단에 있는 탭이 리절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활성화가 되고 프린지와 벡터 그리고 뭐 어떤 결과를 볼 건지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 모델을 저희가 뭐 포스트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 뷰 자체를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 내에서 실제 그 공력을 포스트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하이드를 시키고요. 네, 하이드는 뭐 안사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우스 커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이드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앞서 보셨던 뭐 리절트 탭에서 프린지 결과, 뭐 프레저 결과가 되겠죠. 해당 프레저 결과를 포스트를 한다든지 혹은 벡터를 포스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프린지와 벡터를 함께 포스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측에서 보시면 이제 스테이터스를 여기서 스테이트를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스테이트를 뭐 0번으로 돌리면 이거는 이니셜 스테이트로 결과가 없는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스테디 스테이트 형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 칸만 옆으로 가게 되면 지금 불러진 모델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인서트라는 창에서 프레젠테이션 창에 뭐 플로팅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파워포인트 포맷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 이미지들을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지금 뭐 이미지가 약간 섹션 셀렉션 쪽으로 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어떤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결과들을 리포트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작업 중에 이러한 스프레드시트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 레포트 같은 것들을 창을 닫아도 해당 파일들은 이 환경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리포트 내에 프레젠테이션과 스프레드시트라는 이름으로 해당 파일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콜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서트 내에서 본다면 주석 처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소 펑션을 만들어서 아이소 서피스 같은 걸 만드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트림라인을 만드는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CFD의 기본적인 포스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CFD 내에서 본다면은 어떤 그 화면상에 보여지는 모델을 기준으로 드래그 폴스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한다든지 혹은 뭐 레포트를 위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뭐 섹션 형태로 출력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에 더해서 뭐 맵 리절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어있는 모델 내지는 격자 상태가 다른 모델의 CFD의 어떤 결과를 매핑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뷰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뭐 프로젝션 형태라든지 혹은 뭐 렌더링 그리고 엔바이러먼트 매핑 앞서 보셨던 주변 환경을 표현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적에서 본다면은 모델 내에서 보여지는 어떤 와이어라든가 피처 그리고 뭐 프린지 바에 대한 관련 옵션들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메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뭐 좀 짧은 시간 안에 메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사용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뭐 해당 교육에 참석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메타에 대한 소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